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자, 32번이고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둘 간의 관계에서는 논점이, 이제 쟁점이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과실 취득의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제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회복자한테다가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취득했던 과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랑.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점유물이 망가질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건지. 그리고 세 번째가 비용 청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쟁점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과실 취득부터.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점유자가 선의일 때, 선의의 점유자일 때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도 되고, 그 취득한 과실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거죠. 자, 내려갑니다. 반면에 악의의 점유자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과실로 인하여, 여기서 과실은 잘못이란 뜻이죠. 그의 잘못으로 점유물의 과실 수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얘는 악이죠. 악의. 자, 아니면 4번입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를 했는데 소비해 버렸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지금 뭐 닭을 보관하다가 닭이 달걀을 낳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라이를 했다는 거죠. 후라이를. 그럼 그거를 이제 대가 보상하시라는 거죠. 악의 점유자니까. 자, 5번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요,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연 손해금까지 전부 다 반환을 해줘야 된다. 자, 밑에 은비 점유자가 나옵니다. 최근에 2번 물어봤어요. 은비라는 거는 몰래 숨어서 하는 점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은비뿐만 아니라 폭력 점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비 혹은 폭력, 으로 점유를 하는 자들은 과실 취득권이 없어요. 자, 내려갑니다. 과실. 자, 과실은 기본적으로 천년 과실과 그리고 법정 과실이 있는데, 지금 이 7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이익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법정 과실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부동산 사용 대가, 사용료 줘야 된다는 거에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예. 자,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자, 을이 어떤 건물을 샀고요. 자, 을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샀으니까 사용했겠죠. 사용. 1년간 사용했습니다. 1년간 사용을 했는데, 이 건물은 알고 봤더니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여서, 자,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라고 밝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을은 자기 건물을 점유한 게 아니라 남의 건물 점유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을은 몰랐어요. 근데 현재 을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리고 계약이 무효로 밝혀졌기 때문에 건물을 갑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때 건물만 주면 돼요? 1년치 사용료도 줘야 돼요? 네? 건물만 주면 된다는 거죠. 사용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은 선이라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취득해도 돼요? 취득해도 되죠. 과실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사용료가 법정 과실이어서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요? 안 내도 된다고요? 안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을이 악의의 점유자였다면은 사용료까지 줘야 되겠죠.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8번과 9번을 보시면은, 8번은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9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돼 있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 계약이 취소가 됐다든지, 자,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아니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무효가 될 때 그때부터 무효예요, 소급해서 무효예요? 그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 자, 둘 다. 자, 소급해가지고 무효입니다. 소급.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 둘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당이득.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이 법리가 따르고요. 근데 해제 파트에서는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원상회복이라고.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취소해서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할 때 있죠. 이때 같은 경우는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선의의 수익자는 전부를 반환해야 현존 한도 상환이에요. 얘는 현존 한도 반환이죠. 선의의 수익자는. 취소가 됐을 때. 그쵸? 자, 반면에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물론 특칙도 있죠.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제한능력자로 나와요.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는 현존 한도 반환이에요, 전부 다 반환이에요? 얘는 현존 한도죠. 선의악의 불문. 선의악의 불문, 현존 한도 반환. 자, 이렇게 취소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반환에서 반환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해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선이고 악이고 안 따지고, 선이고 악이고 안 따지고 받은 것들을 전부 다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8번에 보시면은 계약이 취소가 됐죠. 자,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였던 매수인은 과실 취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돌려줄 때 사용료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둘째 줄에 매도인도 마찬가지로, 선의의 매도인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았던 대금 돌려줄 때 이자까지 붙여야 된다, 이자 안 붙여도 된다?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서, 얘네들 선이라서 과실 취득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취소가 됐을 때. 자, 근데 밑에 해제가 된 경우입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가 됐죠.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선이고 악이고 따질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반환하는 거예요. 해제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무리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이라고 해도 과실 취득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을 해라. 이게 민법 548조예요.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을 해라. 548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야,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민법 제201조입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법 제201조 있죠. 이거를 취소 파트에다가 적용시키는 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에서는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 한도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논리가 모순되지 않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걸 해제 파트에다가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럼 뭐를 더 우선 적용시킬 거냐는 거죠. 당시 판례에서는 원상회복 규정을 우선 적용시켰기 때문에 201조를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두시고요. 자, 다음 내용.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점유하던 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한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는 책임. 무슨 점유자일 때였죠? 선의. 이고 자주. 맞아요. 선의에다가 자주까지를 다 갖췄을 때가 현존 한도 배상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에 해당됐을 때는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첫째 줄 끝에 보시면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입니다. 선의의 자주이기 때문에 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고, 자, 2번 단락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선이라고 나왔지만 타주잖아요. 타주. 선인데 타주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3번은 딱 무슨 단어가 보이죠? 악이라고 딱 나왔죠. 악이라고 나온 이상 자주든 타주든 이제 따질 게 없지요. 넌 그냥 전부 다 배상해. 내려갑니다. 비용 문제. 자, 비용 같은 경우,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이런 건 유지 비용이죠. 유지비, 현상 유지 비용이죠. 이런 걸 필요비라 그래요. 자, 반면에 2번 단락에 가액을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비하고 유익비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단락. 유익비는 지출했던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다가 지출한 금액과 증가된 금액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 하는데 6천만 원 투자해서 6천. 그럼 6천만 원이 투입된 거잖아요. 지출 투입. 그죠? 그럼 가액이 얼마나 증가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4억 5천짜리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6천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테리어를 6천만 원 들였대요. 그래서 구경을 해봤어요. 진짜 야무지게 완전히 너무 잘했더라고, 인테리어를. 한 50평짜리 아파트. 아주 야무지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아파트에다가 6천 투입해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인테리어 하셨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팔겠대, 이제. 팔겠대요. 그럼 5억 천에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내놓은지 아세요? 7억. 이렇게 팔겠다는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7억에 팔리겠냐고. 팔리더라고요. 지금 계약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출했던 금액하고 증가액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복자 입장에서는 지출 금액으로 줄 건지 증가액으로 줄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은 돈 주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선택, 회복자가 선택.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죠. 이 광경을 보면서 제가 좀 강의할 때가 아니라 진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뛴다는 거죠, 가격이. 자, 내려갑니다. 4번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선악 불문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은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 못하죠. 근데 투입했던 비용이 있으면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6번 내려갑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다. 여기서 기간 허여는 기간을 유예시키는 거 말하는 거죠. 이 표현 나오면 뭐가 성립 안 돼요? 유치권 성립 안 된다. 그렇죠? 상환기간 허여라는 거는, 자, 기간을 허여한다.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자, 기간을 허여한다는 거는 그 이제 변제기를 뒤로 밀어서 유예시킨다는 말이죠. 유예. 기간을 유예시키게 되면은 결국 변제기가 밀려나면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환기간 허여 기간 유예가 가능한 거는 필요비가 가능해요, 유익비가 가능해요? 유익비가 가능합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그죠? 근데 마침 보면 다 이제 유로 시작하잖아요. 유. 그죠? 유익비, 유. 그죠? 기간을 뭐 하는 거? 유예. 허여, 유예한 거죠. 뭐가 성립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 유로 연결되는 거죠. 필요비는 안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회복자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때.
회복자가 물건 나한테 돌려달래. 반환 청구 받았죠. 그때 비로소 이 비용 청구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8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했고, 근데 둘째 줄의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지금 제3자한테다가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수인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비용 청구를 할 거냐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있었고, 갑 소유 건물에다가 을이 건물을 쓰면서 여기다가 비용을 투입했다는 거죠. 지금 필요비를 투입했다는 거죠. 그럼 필요비를 투입했으니까 점유자인 을은 건물을 돌려줄 때 이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면 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용 청구하면 되는 거죠. 비용 청구 상대방은, 자, 이 비용을 청구하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물어본다면은 상대방은 회복 당시, 점유가 회복되는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가 상대방, 회복 당시 소유자. 을이 그러니까 저 갑한테다가 반환을 하는 상황 같으면은 갑한테 비용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비용을 투입했는데 이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병으로 건물주가 바뀐 상황이라. 그러면 을은 이제 이 건물을 돌려줄 때, 돌려주는 그때 그 당시에 현재 건물주가 갑이라고요, 병이라고요? 병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비용 청구한다? 병한테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유자가 회복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줄에 매도인이 그 물건을 가만히 들고 있던 게 아니라 제3자한테다가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점유자 같은 경우는 양수인한테다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점유자 회복자 관계였습니다. 다음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거죠. 역시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종류가 항상 세 가지였잖아요. 뭐뭐뭐 있었어요. 그렇죠. 반환 청구. 그다음 무슨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물권적 청구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그죠? 점유 보호 청구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반환 청구부터 나오고 있는데, 반환 청구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침탈입니다. 반환 청구를 하려면, 나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첫째, 침탈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침탈이 아니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둘째, 선의의 승계. 침탈자의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 못한다. 세 번째가 침탈 당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1년 내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침탈처럼 보이지만 침탈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바로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입니다. 을이 갑을 기망해서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았다는 거죠. 이때 갑은 을한테다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라는 건 침탈이라서요, 침탈 아니라서요? 침탈이 아니죠. 침탈은 빼앗아온 게 침탈이에요. 근데 을이 갑한테 사기쳐서 뺏어왔어요,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거죠. 받을 당시에는 뭔가 폭력이 동원됐어요, 평화로웠어요? 당신은 평화로웠잖아요. 사기쳤다는 거예요. 침탈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기꾼한테다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2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 병한테다가 인도시켰습니다. 그럼 현재 병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직접 점유자 을은 이를테면 임차인을 말하는 거고, 간접 점유자 갑은 임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임대인 무시하고 병한테다가 무단전대차 이런 거 했다는 거죠. 무단전대차. 그럼 현재 병이 하고 있는 점유는 훔친 거예요? 나름대로 받아온 거예요? 나름 받아온 거죠. 계약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것이 설령 무단전대차라고 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침탈이 아니죠, 이것도. 따라서 갑이 무단전차인 병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반환 청구 상대방입니다. 자, 첫째, 보조자가 나오네요. 보조자 보면 이제 무슨 생각 드세요? 보조자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죠? 예? 아무 생각이. 예? 자, 보조자를 보는 순간 점유자 아니다. 보조자 보는 순간 점유자 아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는 현재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보조자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될 수 없다. 근데 이번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맞죠? 얘는 상대방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점유자 맞아요. 자, 3번입니다.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했고 을이 이걸 다시 선의의 병한테다가 매도 인도했다고 돼 있죠. 그럼 바로 이 을이 도둑놈이고요. 을이 침탈자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 상대로 해가지고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을이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병한테 넘겼어요? 병한테 넘겼죠. 병이 바로 승계인입니다. 근데 그 승계인이 지금 악의의 승계인, 선의의 승계인? 선의의 승계인이죠. 선의의 승계인한테다가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가서 자, 작년에 나왔던 골치 아팠던 질문 6번 보세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둑놈이 도둑질을 당한 거죠. 네? 누가 도둑질 당했다고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둑놈. 타인의 점유를 침탈했죠. 근데 침탈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침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갑의 자동차를 을이 침탈해서 훔쳤어요. 그럼 을은 침탈자죠. 자동차를 훔쳤다. 그리고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을이 훔친 차량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다른 도둑놈이 또 가서 훔쳤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침탈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을은 점유를 침탈당했죠. 그럼 자기 점유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침탈자 상대로 자동차 내놔라. 점유물 반환 청구.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둑놈인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합니까? 도둑놈이긴 하지만 점유했던 건 사실이죠. 점유를 하고 있었고 점유의 침탈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내 차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갑이 여기서 어쨌든 간 소유자인데 갑이 여기서 이제 돌려달라는 어쨌든 이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 반환 청구를 하려면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물리적 점유 병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한테다가 반환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을한테다가는 반환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안 된다고. 근데 을은 도둑놈이잖아요. 하지만 을은 점유를 안 하고 있어요. 점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 상대방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제척 기간은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제척 기간 1년 내로 행사. 자, 그리고 2번 단락의 요 1년은 출소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출소 기간은 소재기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소송으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면 말로 하면 안 통하니까. 말로 하면 잘 안 통하죠? 소송하라는 거예요. 소송. 자, 오른쪽 갑니다. 4번.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 점유물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공사가 완성돼 버렸죠. 이미 공사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거 청구 못 한다는 거죠. 자, 완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착수 후 1년 경과가 되면, 공사 착수 후 몇 년 경과가 되면 1년이 경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방해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해 제거 청구할 때는 이 방해자 고의과실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원래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고의과실이 요건이에요?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죠. 근데 지금 둘째 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자,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겁니다. 자, 그 경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3번,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는 방해하고 있다, 방해 안 하고 있다? 지금 책에 보시면은 방해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음, 안 하고 있음? 하고 있죠. 방해하고 있죠. 근데 잘못은 있어, 없어? 잘못은 없죠. 근데 방해는 하고 있죠. 그럼 걔한테 방해 제거 청구해도 돼요. 왜냐면 방해 제거 청구할 때는 이 침해자 고의 과실 같은 게 필요하니까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죠. 만약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 그때는 제한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4번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여기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5번입니다. 점유의 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본권의 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점유권 가지고 하는 소송하고 본권 가지고 하는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란 말이죠. 따로따로 소송이라서. 지금 1번 단락에서 말하는 거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점유권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이때는 본권을 가지고 재판해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야 돼요? 점유권으로 재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음 이제 소유권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 보시면은 34번에 소유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입니다. 이거를 1번 달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해버린 소유권,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권을 행사할 때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걸 물권을 행사할 때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거라. 그게 바로 법정주의죠. 법정주의.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해놨으면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에 있는 규정들이 대부분 다 무슨 규정들이에요?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민법을 만들었을 때 소유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정해놨죠. 근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야, 우리 소유권인데 사용수익은 못하는 소유권으로 하자, 그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2번도 마찬가지죠.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거는 완전 물권으로서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상린 관계입니다. 상린 관계, 이웃하고 있는 관계를 다루는 파트죠. 자, 여기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옵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는 맹지에서 인정되는 거죠. 맹지. 그렇죠? 맹지를 갖고 있을 때 맹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밟고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맹지를 가지고 있어. 맹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맹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옆에 땅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 밟는 거니까 맹지가 아니면은 통행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등기가 불가능해요. 주의 토지 통행권 자체가 독립적인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못합니다. 등기 없어도 되죠. 자, 2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통로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 통로가 존재한다는 거. 둘러가지고 공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로가 있다는 건 맹지라는 거다, 맹지 아니라는 거다. 맹지 아니잖아요. 맹지가 아닌 거죠.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 남의 땅 밟고 갈 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되죠. 그죠? 인정 안 되죠. 응? 여기가 갑땅이고 여기가 을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야, 내 네 땅으로 좀 다니게. 그죠? 그럼 을이 그러겠죠. 아, 둘러가라 길이 있는데.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둘러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더 편리하잖아. 그게 더 편리하죠. 편리하니까 남의 땅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지금 3번임 3번. 자, 3번에 보시면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 더 편리하다는 이유. 통행을 할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럼 불편해도 통로가 있으니까. 불편해도 통로 있으니까 통행권으로 가야 돼요. 통로로 가야 돼요. 통로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통로가 있긴 한데 이 통로가 2번에서 지금 이용에 적합하다, 이용에 부적합하다. 이용에 부적합해요. 사람이 댕길 수가 없다는 거지. 이용에 부적합하니까 통로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럼 인정된다. 그 말이죠. 지금 거기 2번이잖아요. 통로가 있지만 둘째 줄 이용에 부적합하니까 이때는 통행권 인정해준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네 5번 단락입니다.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 못하는 명의 신탁자, 뭐 불법 점유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를 위해서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어요. 현재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통행권으로 왔다 갔다 댕기고 있다는 거죠. 겨우겨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다가 통로를 좀 넓히자고 하는 거죠. 여기 길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을이 왜 넓혀야 되는데 하니까 갑이 여기 아파트 들어선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차도 댕겨야 돼요. 차도 댕겨야 되니까 길을 냅둬야 돼요. 좀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된다. 길을 넓혀야. 그죠? 그래서 을이 그럼 아파트 언제 들어온대요? 라고 하니까 갑이 10년 뒤에 들어옵니다. 10년. 에? 10년 뒤에 들어오니까 미리 길 넓혀 놓자. 에? 그거 돼,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미리 대비 안 됩니다. 자, 7번입니다. 포위됐던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됐다. 그러니까 길이 들어선 거죠. 길이 닦였죠. 그럼 더 이상 통행권 인정받을 필요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통행권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8번입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이 주의 토지 통행권자, 갑이 통행권자고 을이 통행지 소유자죠. 근데 을이 여기다가 뭐를 설치했다고요, 지금? 담장을 설치했다는 거죠. 담장을 이렇게. 담장 왜 설치해요? 에? 놀부라서 놀부. 놀부죠, 놀부. 못 다니게. 방해물을 설치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철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갑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철거해 줘야 된다. 철거 의무. 자, 바꿔 말하면 9번처럼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이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방해가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10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로를 개설했을 때 이 통로 개설은 통행권자를 위해서 개설한 거죠. 따라서 개설 비용, 유지 비용 있죠.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통행권자가 부담. 자, 그럼 11번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 통행권자는 통행만 하시라는 거예요. 통행을 해라, 점유를 해라. 통행을 하라는 거죠. 점유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점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죠. 왔다 갔다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갑이 여기다가 차 대면 돼야 안 돼요. 차. 주차를 해버리고 주차 해버리기. 이렇게. 주차를 한다는 거 뭐 하는 거죠? 점유하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점유를 하면 을 입장에서는 차 빼라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 자, 근데 지금은 첫째 줄 끝에 보시면은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그래도 배타적 점유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겠죠. 만약에 배타적 점유를 한다면은 인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 자, 12번 내려갑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고 있는 자들한테다가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청구는 허락을 얻은 자한테 하는 거다, 통행권자한테 하는 거다. 통행권자한테 하는 거죠. 갑이 통행하다 보니까 을한테 손해가 생기죠. 그럼 갑한테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 청구. 갑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기본적으로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유상. 그죠? 근데 명절이 돼가지고, 명절 돼서 갑의 가족들이 놀러 와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을이 통로 앞에 서가지고 가족들한테다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500원입니다. 라고 보상 청구. 할 수 있다고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죠.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고 있는 자들한테다가 보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통행권자를 상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13번입니다. 공유했던 토지가 자, 첫째 줄에 분할됐다. 분할이 돼가지고 공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거기다 추가하세요. 일부 양도. 분할 위에다 쓰세요.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되었던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자, 그 줄 끝으로 갑니다. 통행권 인정되지만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거죠. 자, 14번 내려갑니다. 토지 분할로 인해서 무상통행권 취득했죠. 이때 무상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자, 토지를 양도해버렸다면 양수인한테다가는 무상공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상린관계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취득시효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는 54페이지입니다. 자, 취득시효라는 거는 시간의 효과로 인해서 뭔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죠? 취득시효라 그러는 거죠. 시효 취득이라고 해도 되고 취득시효라고 해도 됩니다. 제도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관련 점유 취득시효.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잖아.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짜리였죠? 20년, 그죠? 20년간 자주, 평온, 공유. 점유를 하고 마지막에 뭐를 해야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고요. 자, 반면에 등기부 취득 시효는 요건이 좀 다르죠. 첫째, 등기를 한 자가 이미 등기해 놓은 사람이죠. 등기를 해 놓은 사람이 여기는 몇 년이죠? 10년간. 그죠? 10년간 역시 여기도 자주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근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죠. 그리고 등기를 해놓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해서 10년간 점유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부동산 취득시효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점유 취득시효가, 우리 시험에서는 점유 취득시효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도 높아요. 분필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학원에 지금 지금 비상이 떨어졌어요. 지금 비상. 네? 분필이 다 박살났던 비상이 떨어져서 이제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분필을 쓸 때 이렇게 홀더를 써서 이렇게 좀 자연을 아끼고. 제가 제일 안 부러뜨리죠. 제가 제일 안 부러뜨립니다. 자, 취득시효 대상입니다. 자, 첫째, 국유재산이죠.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라는 건 시효로 취득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무슨 재산이요?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죠. 행정재산은 안 돼요.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왜 되는지 아세요? 여기 된다고 여기 된다고. 취득시효 된다고. 일반재산. 예? 일반재산 된다고. 자, 2번입니다. 일반재산이었는데 시효 완성되고 나서 행정재산으로 됐죠.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거 이제 취득시효 망가집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자, 3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제도는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인정됩니다. 어디에도 인정된다고요? 일부에도. 그러니까 꼭 전부를 점유 취득시효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도 된다고요? 일부도 이거 된다고. 된다. 그죠? 일부도 된다는 거죠. 일부도. 자, 4번입니다. 성명불상자의 소유.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라는 거는 누구 땅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땅은 있는 거잖아. 땅은 있는 거죠.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이미 내 거죠. 이미 자기 거죠. 그래도 소송을 빨리 끝내려고, 빨리 승소하려고 취득시효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것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고요. 이건 지역권 파트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많이 물어봤죠.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거 취득시효 못한다는 거죠. 8번입니다. 저당권, 이거 시효로 취득 못하죠.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일단 점유를 안 합니다. 저당권 자체가 점유를 안 하는 거고, 저당권이라는 거는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취득을 하는 거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자, 밑에 동산 취득시효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이런 거는 그냥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나온 적이 딱 한 번. 그죠?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뭐 안 나올 거 뻔한데 왜 넣어놨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5회차부터 작년 때까지 지문이 빠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예외를 만들기 싫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예외를 만들기 싫어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얘는 무시하세요. 동산 취득시효. 자, 3번 내려갑니다. 기산점 문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소유자 변동이 없었다면 기산점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단락입니다. 점유에 승계가 있었던 거죠. 이 경우는 자기 거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줄 끝에 자기 것만 주장하면 이거는 이 주장을 분리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전점유자의 이 점유 기간을 함께 주장한다면 이거는 합산을 해서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유자 갑이 있고 갑의 소유물에 대해서 을이 점유를 해왔고요. 을이 점유를 하던 중 을이 이 점유를 병한테다가 승계시켰다는 거죠. 병이 점유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병이 여기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자기가 해왔던 그 점유 기간이 20년이 안 된다면, 좀 부족하면은 앞에 했던 점유 기간 있죠. 자, 을이 했던 기간과, 자, 을이 점유를 했던 기간과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간을 함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같이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합산해서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에 했던 점유 빼고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기간부터 기산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합산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내 것만 주장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합산을 해서 기산점을 잡을지 분리해서 기산점을 잡을지는 자기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4번 점유입니다. 자, 점유에서 타주 점유자가 나왔고요. 33회 때. 타주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없죠. 취득시효는 타주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주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주가 하는 거죠, 자주. 그죠? 자주 점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쪽에 5번의 시효 완성,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